미국의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선 가운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비중을 역대 최대로 확인한 선택의 결정이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과 현재 마이너스 10% 수준의 하락은 건전한 조정에 불과해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해 말 기준 현금 3,3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4조 5,56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10분기째 현금을 늘리면서 전체 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버핏의 이 같은 판단은 최근 S&P 500 지수가 10% 하락하면서 기술적 분석상 조정장에 진입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발 상호 관세와 해고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을 불러들이는 가운데 위험 자산에 대한 구루의 보수적인 스탠스는 수요 파괴 우려까지 자아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구루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수요 파괴의 발생 시점까지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는 버크셔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 지 3년 후에나 발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공포지수인 VIX 지수의 수준인데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기초로 산출하는 VIX 지수는 20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공포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VIX 지수는 25.6까지 치솟았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80.74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82.69 때와 비교하기는 이르다는 평가인데요. 또 2001년 9월 11일 테러, 9.11 테러 때는 49.35였고 2011년 8월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때는 48, 22년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36.45, 그리고 지난해 8월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65.73 등과 비교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가 아닌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의 추가적인 하락보다 기술적 반등에 기대를 거는 편이 좋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단기 조정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2008년 이후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장은 10차례 정도 발생했었고 이 가운데 20% 이상 내리는 약세장으로 이어진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분석기관들은 아직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주가 추가 하락 시에 트럼프의 정책이 다시 증시의 온화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주가지수 추가의 하락폭을 좌우한 것은 관세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일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관세 등의 정책 불확실성을 더 확산시키지는 않는지 또 연준이 시장 기대치만큼 기준금리 인하 대응 가능성을 보여줄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뉴욕 증시가 고전하는 가운데 애널리스트들의 낙관 전망이 계속 약화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낙관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캐나다계 자산운용사 RBC 캐피털 마켓츠가 올해 말 S&P 500 지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야데니 리서치에 이어서 월스트리트 기관 가운데 세 번째 목표가 하향입니다. 다만 골드만과 야데니가 그랬던 것처럼 RBC도 올해 말에 S&P 500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RBC의 애널리스트 로리 칼바시나는 S&P 500의 올해 말 목표가를 6,600에서 6,200으로 낮추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야데니가 6,400으로 낮춘 데 이어서 RBC는 골드만과 함께 6,200을 연말 S&P 500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이 그랬던 것처럼 RBC도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근거로 이처럼 목표를 수정했는데요. RBC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를 2%에서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칼바시나는 미국 GDP 성장률이 1.1에서 2%의 저조한 범위에 놓일 때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는 월스트리트의 성장률 전망이 후퇴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칼바시나는 성장 둔화는 증시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역풍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의 수석시장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도 골드만의 성장률 하향 조정 뒤에 S&P 500 연말 목표가를 수정했었습니다. 골드만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2.4에서 1.7로 낮췄고 데이비드 코스틴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에 S&P 500 목표가를 6,500에서 6,200으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고관세 등으로 하향 조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대부분 낙관적인데요.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오펜하이머가 연말에 S&P 500 목표가를 7,100으로 제시하고 있고 웰스파고와 도이체방크도 각각 7,000이 넘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코어 ISI는 6,800, 그리고 HSBC는 6,700을 전망하고 있고 바클레이즈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6,600과 6,660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티, JP모건, 모건스탠리는 각각 6,500을 전망하고 있고 UBS는 6,400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스티펠 단 한 곳에 불과한데요. 스티펠은 S&P 500의 연말 목표가로 5,5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S&P 500 지수는 343거래일 만에 조정장에 진입했었는데요. 이는 1929년 이후 S&P 500 지수가 이전 조정장에서 다음 조정장으로 진입한 평균 소요기간 173일의 약 2배의 수치입니다. 리서치 업계에 따르면 1929년 이후 S&P 500 지수의 조정장 진입은 총 56회였으며 이 중에 39%인 22회가 약세장, 최대 낙폭 20% 이상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약세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조정장의 평균 최대 낙폭은 13.8%였지만 약세장으로 이어질 경우 평균 최대 낙폭은 35.6%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조정장을 넘어서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크리크무어 웰스 어드바이저스 최고 투자 책임자 존 크리크무어는 조정은 단기에 빠르게 찾아오지만 약세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개되며 비교적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빠르기 때문에 조정장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조정장이 주식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애덤 턴캐스트 LPL 파이낸셜 수석 기술 전략가는 1950년 이후에 S&P 500 지수의 최대 낙폭 지표를 검토한 결과 약 36%의 거래일에서 조정장 구간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에 S&P 500 지수가 조정장 구간에 머무른 거래일은 25.9%였으며 약세장에 머무르는 거래일은 16.3%였습니다. 이번 조정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와이츠 인베스트먼트는 약세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조정장은 평균 3-4개월 정도 지속된다며 조정장이 찾아와서 시장이 혼란에 빠져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에 S&P 500 지수는 조정장에 진입한 후 1년 내에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15차례의 조정장 상황에서 1년 뒤에 S&P 500 지수가 하락했던 경우는 2008년 6월 26일 28.4%와 22년 2월 22일인 7.3%, 이렇게 단 2번의 하락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조정장 진입일인 2023년 10월 27일에는 1년 뒤에 S&P 500 지수가 무려 41.1%나 올랐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공투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